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와, 벌써 11월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이 느끼는데 네네. 대학을 지원하는 이 12학년 학생들 특히 더 그렇죠. 시간이 흐름이 정말 네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그 12학년 학생들은 아마도 요 몇 주 동안 정신없이 보냈을 거예요. 네. 저도 좀 정신없이 같이 보냈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바쁘면 또 원장님께서도 맞습니다. 바쁘실 거고요. 이 네. 지원 작업이 벌써 시작이 됐죠. 그렇죠. 지원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SAT나 ACT 점수가 아직까지도 좀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10월 달에도 시험을 좀 봤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공부들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더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기 지원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쁘고 또 조기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한 90% 이상이요. 네. 11월 1일 날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주 네. 수요일 날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기 지원을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미 11월 1일에 조기 지원을 네네. 90% 이상의 학교가 마감을 그렇죠. 했고 네네. 그렇다면 조기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 조기 지원을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밖에 대학이 남지를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조기 지원은 포기를 하고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11월 1일이 마감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조기 지원 마감이 이제 어떤 대학들은 한 11월 15일이 마감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정시 지원 준비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이렇게 11월 1일 날 조기 지원을 마감하는 거는요.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합대학에서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대학 말고 이제 리버럴 아츠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순위도 이제 일반 종합대학과는 다르게 매기는 그런 4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뭐 윌리엄스라든지 에머스트라든지 뭐 포모나 하비머드 뭐 이런 대학들이 있죠. 네. 하비머드 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졸업생들의 연봉 순위입니다. 그런가요? 예, 하비머드 대학. 또 많은 네. 분들이 졸업생들 연봉이 1위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버드라든지 뭐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이 아마 연봉 순위에서 1위의 이름이 뭐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은 리버럴아츠 대학인 하비머드 대학이 매년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위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고 3위는 MIT. 하버드 대학은 9위에 올라 있어요.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엔 하버드가 연봉도 1위를 할 것 같은데 네. 조금 생각보다는 좀 낮게 되어져 있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연봉이 좀 높은 네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버드 대학이 뭐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뭐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고. 맞아요. 사실은 근데 연봉 순위가 높은 대학들을 보면요, 공대가 강한 대학들이 연봉 순위에서 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대. 그러니까 하비머드도 우리가 하비머드 공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MIT도 MIT 공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연봉 순위에서 뭐 7위를 차지한 칼텍 모두 이제 공대가 강한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들 연봉이 다른 전공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대가 강하고 또 공대 위주로 구성된 대학들이 아무래도 연봉 서열에서는 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공대 쪽이 타 전공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는 것이 이렇게 졸업생들 대학별 연봉 순위만 봐도 이렇게 증명이 네네.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조기 지원 마감 그 날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네. 원장님. 대부분의 종합대학들은 11월 1일에 이미 이제 마감을 한 그렇죠. 반면에 네네. 리버럴 아츠 대학들은 조기 지원 그 마감 날짜가 그럼 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 대학들은요 종합 대학들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90% 정도가 11월 15일이 마감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 11월 1일 날 마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하비머드 대학 같은 경우도 11월 15일이 마감이니까요. 네.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뭐 이런 그 리버럴 아츠 대학에 조기 지원을 하고 싶다면은요.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11월 15일까지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 텍사스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 UT 어스틴도 이런 조기 지원이 있나요? 사실 UT 어스틴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조기 지원 작업이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랬나요? 예. 네. 왜냐면은 UT 어스틴은 정시 지원 마감일이 12월 1일이고 그동안 조기 지원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조기 지원은 없어요. 네. 없는데요. 근데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금년부터 새롭게 11월 1일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결과를 3월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가 3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월이 아닌 2월 달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한 달 네, 일찍. 한 달 일찍. 네. 그래서 한 달 일찍 지원하면 한 달 일찍 결과를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을 의미하는 조기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기 지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적당한 한국 단어로는 뭐 우선 지원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일찍 지원하면은 한 달 일찍 결과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네. 네네. 그럼 작년까지는 마감 날이 12월 1일 날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그날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지원을 했을 텐데요. 네네. 금년부터는 11월 1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우선 지원하는 날이 하나 더 생기게 됐으니까 네네. 학교 입장에서는 좀 학생들이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그 UT 어스틴 입장에서는 좀 일이 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학 입장에서는 11월 1일 날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일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11월 1일 날 우선 일자에 맞추려다 보니까 다른 조기 지원하는 대학들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요. 11월 1일까지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좀 어떻게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좀 학생은 더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기 지원 날짜랑 또 UT 어스틴 지원 날짜까지 같이 겹쳐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 조기 지원 마감일이라면 이제 그걸 일단 끝내고 그다음에 네. 한 달 있다가 12월 1일 날이 UT 어스틴 마감이라서 한 달 동안 또 작업해서 그거 끝내고 네. 그다음에 정시 지원 마감이 또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달 동안 또 작업해서 정시 지원 마감을 끝내고 이렇게 하나하나 했는데 금년에는 UT 어스틴이 11월 1일 날 우선 마감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바람에요. 학생들이 11월 1일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좀 너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 또 여러 학교에 조기 네네. 지원을 하면서 또 UT 어스틴까지 지원하고 했던 네네. 학생들은 지난주까지 굉장히 바빴겠어요. 11월 바빴죠. 1일까지 네네. 원장님도 함께. 바빴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월 1일 날 한 차례 더 마감이 있으니까 그냥 작년처럼 12월 1일 날까지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학교들의 조기 지원만 먼저 하고 나중에 그 12월 1일까지 UT 어스틴에 지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옆에서 막 지원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면 이게 좀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원을 나중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좀 학생들이 11월 1일 날 많이 지원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장님?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 조기 지원하려는 이유가 정시 지원 때보다 합격률이 높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UT 어스틴처럼 11월 1일 날 우선 지원을 하는 경우도 조기 지원은 아니지만 한 달 후인 12월 1일 날 그 지원할 때보다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금년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내년에 자료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조기 지원과 뭐 정시 지원의 합격률이 이제 따로 발표되는 것처럼 이것도 따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11월 지원자 합격률과 12월 지원자 합격률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지원자에 대한 합격률이 더 높다라는 자료가 나오게 되면 11월 달에 학생들이 더 몰릴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자료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올해가 첫 시행이니까 아직까지 네네.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뭐 그 따로 11월 합격자, 12월 합격자 합격률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느낌적으로는 네네. 왠지 일찍 지원하면
합격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네. 이제 롤링 어드미션을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마감일 전에도 지원하면 바로 지원서를 오픈해서 검토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바로 알려주는 대학들이죠. 근처에는 뭐 UT 달라스가 롤링 어드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대학들로부터는 합격증을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원을 했는데 다음 주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네.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롤링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들인데요. 네. 이런 롤링 어드미션을 하는 대학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찍 지원하면요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찍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롤링 어드미션을 하는 대학들에는 일찍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뭐 롤링 어드미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지원을 해도 지원서 마감 날인 12월 1일 전까지는 어떠한 지원서도 검토를 안 하고 모든 지원서가 다 접수되기를 기다렸다가 12월 1일 날 지원이 다 마감이 되면 다 같이 오픈해서 지원서를 검토하고 3월 중에 합격과 불합격을 발표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UT 어스틴이 롤링 어드미션은 아니지만요. 우선 일자가 생기는 바람에 혹시나 11월 1일까지 지원한 그 학생들이 한 달 후인 12월 2일까지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합격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롤링 어드미션에서도 일찍 지원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고 또 네네. 조기 지원도 정시 지원보다는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새로 시작한 이 UT 어스틴에서 새로 생긴 우선 지원도 아마 그 좀 더 높지 합격률이 않겠는가. 높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네네. 추측이겠네요. 어쨌든 이번 UT 어스틴에서 우선 일자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이나 또 원장님도 더 바쁘게 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듣는 후배들 또 11학년들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빨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11월 1일까지 조기 지원하고 또 UT 어스틴을 비롯한 이제 텍사스 내 주립 대학들 지원까지 다 맞춰 가지고요. 모든 지원을 이미 다 끝낸 학생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라이 텍사스 지원서기 때문에요. 그 지원서 하나 쓰면은 UT 어스틴뿐만 아니라 뭐 UT 달라스라든지 뭐 SMU까지도 뭐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서 한 장 갖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UT 어스틴 때문에 지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런 대학들에 다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모든 지원을 다 마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2학년이 되고 나서 지원 작업을 시작하지 말고 네. 11학년 마치면 여름방학 때부터는 지원서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좀 일찍 여름 방학부터 네네.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네. 저희 원장님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까요? 네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엘리트 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 오늘은요, 이 12학년들이 지금 대학 지원에 한창이잖아요. 네네. 네, 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원장님. 네네. 0927님께서 아이고 한국도 다음 주에 수능이라서 저는 이번에 우리 조카들 3명이 수능을 봐서 유유 한 명은 삼수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콩콩콩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 항상 수능 때 되면 또 막 춥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한국이요. 추워져요. 네. 네. 이 11월 되면 추워지는데 예. 11월 뭐 가을 겨울 되니까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네네. 입시철이 맞습니다. 접어드네요. 네. 네. 학생들 빨리 이제 이렇게 지원 작업 끝나고 조금 여유 생겨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빨리 왔으면 네,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1008님. 하버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연봉 순위 하니까 하버드가 좀 놀았네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이 동네에선 아마 이 텍사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달라스하고 이곳 그렇죠. 텍사스에서는 UT 어스틴 가면 잘했네 이 정도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좋은 학교고요. 네. 그럼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UT 어스틴 뭐 지원 새로 우선 지원 11월 1일 날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원장님 보이스 알아차리셨네요. 한 그러니까. 분께서. 그러니까요. 제 보이스를 알아차렸네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귀가 네. 이렇게 발달하신 것 같아요. 예. 아유. 네, 성우 같지 않으세요? 아유. 저음이라서 저는 되게 목소리 좋으시다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이 지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이 앞으로 11학년 학생들은 이 지원서 작업을 학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름 방학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이 여름 방학 때 이미 새로운 대학 그 지원서 양식이 나오는 건가요? 대학 지원서 양식은요. 매년 이제 8월 1일 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름 방학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 예. 그런데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사실 음. 대부분 이제 에세이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원서는 좀 늦게 이제 8월에 나와도 에세이 주제는 대부분 6월 정도면 거의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에세이 작업을 시작해서 뭐 메인 에세이들 같은 것을 대부분 끝내고 8월 달에 지원서가 나오면 지원서를 필아웃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보충 에세이들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11학년이 끝나는 여름 방학 때부터 이 지원서 에세이 작업에 들어가야 나중에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게 지원서를 모두 끝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조기 지원은 거의 마감이 됐고 UT 어스틴도 11월 1일 이 우선 일자는 마감이 됐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정시 지원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UT 어스틴은 12월 1일이고 또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1월 1일이 정시 지원 마감인데요. 이번 조기 지원 때 원장님께서 학생들을 도와주시면서 느낀 부분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정시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텍사스 지원서에 보면요. 이제 이력서를 첨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력서를 첨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첨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마크를 한 거죠. 네. 저랑 이제 뭐 이력서 작업도 같이 다 했고 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11월 1일 날 넣기로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뭐 모든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10월 25일 정도에 그냥 지원서를 넣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네네. 혼자.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넣었다고 이제 하길래 뭐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찜찜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넣은 걸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한 지원서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과외 활동 부분이 거의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어머. 지원한 거에. 네. 예, 지원서에. 그래서 이거 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첨부할 거라서 네. 지원서에 있는 과외 활동은 이제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네. 글자도 많이 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디스크립션 란에 과외 활동 설명을 몇 자 이렇게 넣다 보면 이제 막 잘리고 이러니까요. 어차피 이력서에 다 써놨으니까 네. 지원서에 있는 과외 활동 내용을 모두 지웠다는 거예요. 아. 예, 모두 지우고 어차피 넣다 보니까 막 잘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지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떡해요. 예, 저도 정말 이제 뭐 앞이 캄캄해지고 이런 일도 저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네. 발생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잊지를 못하고 한동안 정말.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학생도 당황했겠고 네네. 정말 원장님께서 더 당황스러우셨을 네네. 예.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제가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네. 그 지원서에 사실 글자 수가 제한돼 있어 네네. 많이 못 쓴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짧게 그거는 쓰고 네. 그다음에 이력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쓰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력서를 아. ção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첨부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네. 대학들은 뭐 꼭 첨부하라는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지원서에는 9학년 이후 거부터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9학년 이전에도 자기가 막 너무나도 좋은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8학년 때도 너무나도 좋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지원서에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력서에는 사실은 뭐 제한이 없으니까요. 네. 그 전에 것도 좀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 자기가 마음껏 좀 쓸 수 있고요. 글자 수 제한도 없고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력서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네. 지원서에 거기 칸에 맞춰 쓰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네. 이거 아예 그냥 지워야겠다 해가지고 다 지우고 이력서 어차피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짧게라도 줄여서라도 그 칸은 채워 넣었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채워넣고 이제 이력서에다가 네. 이제 더 자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안 쓰게 되니까 이제 지원서의 내용이 거의 뭐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떡하죠?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학교에는요 지원을 2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기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지원에서 떨어지면 정시에 다시 지원할 수 있냐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대학에 같은 두 번을 대학에는 할 수- 한 번만 지원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대학에는 두 번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원서를 또 보낼 수는 없고요. 지원한 대학에 다 연락을 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메일로 이제 추가된 내용을 보내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한 대학에 이메일로 다시 다 내용을 보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꼭 읽어 주셔야 되는데 안 읽어 주시면 안 되는데 막 걱정되네요. 네네. 자, 그러니까 진짜 자녀에게 그냥 혼자 이 지원 작업을 맡겨두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이제 지원서를 보내기 전에 한번 이제 같이 훑어보자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 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 텍사스 지원서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원서가 일반 지원서 작성이 끝나면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성하는데 이제 뭐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뭐 sure answer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이제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장학금 지원서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할 건지 아니면은 지원서를 지금 접수하고 이거는 뭐 나중에 할 건지. 왜냐하면은 지원서는 11월 1일 또는 12월 1일까지가 마감이지만 장학금 지원서는 1월까지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자기가 이제 의욕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거 지금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일단 하겠다고 하면요. 그러니까는 네. 그때 잘 결정을 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not now라는 거 있거든요. 그 아. 버튼을 눌러서 나중에 하고 네. 지금 일단 지원서 작업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지원을 할 때 보내려면 함께 보내고 아니면 다음에 그렇죠. 하려면 not 네, now를 예. 눌러놓고. 그러니까 그게 장학금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 두 개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하다가 자기가 안 쓰면요. 안 쓰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할 거면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서 2329님께서 그 학생들이 뭐 여기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과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과외 활동이란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네네. 원장님의 칼럼을 들으면서 이 과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지원서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친구와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과외 활동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이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또 여러 활동을 하니까 아이도 좋아하고 또 저도 좋더라고요 네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 과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죠.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한 부모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밴더빌트 같은 경우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대학이요. 한 18위, 17위 뭐 이 정도 하는 대학인데요. 네. 그런 대학교나 뭐 존스 홉킨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서 작업을 도와주면요. 뭐 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뭐 2명, 3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도와주는 학생들이 그러면은 네. 이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또 어떤 학생은 반면에 공부는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과외 활동이 좀 좋고 네. 그럴 경우 보면요. 뭐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학들이라든지 요즘 많은 추세가 과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성적뿐만 아니라 네네. 이렇게 과외 활동을 중요시하는 대학이 늘어가는 추세다. 네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원서 작업을 아이들에게만 맡겨주기에는 진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고 또 네네. 전문가에게 필요하시면 부탁하셔서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네. 그 엘리트 학원이 정규 사립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미국 학교 인증 기관에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뭐 2012년도부터 이 작업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와스크로부터 이제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분은 그럼 이제 학원이 학교로 발전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학원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 학교의 기능을 갖다 추가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홈스쿨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뭐 AP 수업을 더 듣고 싶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AP 수업만 한 21과목 정도 돼요. 제공하는 과목들이요. 와,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뭐 학교에서 뭐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네. 풀타임이건 파트타임 뭐 개별 과목이건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미국 사립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네. 정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그 SAT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네네. 뭐 지원서 작성하는 이런 도움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또 다른 네. 뭐 AP 수업을 듣는다거나 네. 학교 수업에서 더 네네. 필요한 과목을 또 학생들이 또 들을 수 있는 네네. 그런 학교로. 그래서 네네.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건가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또 열심히 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엘리트 학원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도 기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저희 또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분들 아니면 지금 뭐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하는 12학년 학생들 아니면 네네. 앞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될 고등학생들이나 네네. 뭐 누구에게든지 네네. 이야기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아직 조기 지원은 11월 15일 날 일주일 정도 남아 있어요. 이제 네. 그런 학교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12월 뭐 1월 달 계속 지원서 작업들이 뭐 마감 날짜들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 철저히 하고 네. 그래 지원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부에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뭐 필요하실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엘리트 학원 저스틴 김 원장님과 함께한 초대석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네.